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타임교육 입시연구소장 이혜웅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 가장 핵심적 역량은 자기주도 학습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개념이 뭐고 중학교 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이 뭐냐? 물어보면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게 없다. 다 압니다. 아시죠? 그러면 네.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화나서 가요. 날 못 믿냐 이런 거죠. 그게 그 선택형 시험 시대의 지식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네 아줌마들끼리도 서로 대화하다가 꼬치꼬치 캐물으면 의가 상하죠. 왜냐하면 아는 내용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고 문제로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개념을 정리해 보면 서울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어떤 논문에 나왔었던 건데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자, 우선 가장 낮은 단계가 이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먹여준다. 요 안에 자기주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다 남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이 한 개도 없는 거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완전 초보자나 애기들을 위한 겁니다. 유치원 수준의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유치원 갔는데 야, 네 맘대로 해봐. 이건 문제가 있겠죠. 유치원은 요 정도 수준인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요겁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물고기를 잡아보라고 한다. 여기는 자기주도 학습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도 없습니다. 잡아보는 건 자기주도가 아니죠. 배운 걸 해보는 거야. 경험해보는 거죠. 실행해보는 거야. 배우고 해보는 거. 저게 기본이죠. 배우고 해보는 거. 자기주도는 아닙니다. 자기주도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는 네가 알아서 해먹어. 그럼 요리는 안 배웠죠? 안 배운 걸 할 수 있어야지 자기주도입니다. 배운 걸 하는 걸 그걸 왜 못해? 바보야? 배운 거를 못하면 바보고 배운 걸 하면 정상인 거고 안 배운 걸 해야지 우수한 거죠. 자기주도입니다. 근데 물고기 잡는 게 어려울까요? 요리하는 게 어려울까요? 잡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잡는 거를 알려준 다음에 쉬운 거는 너가 해봐. 이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건 있으면 최악의 경우 뭐 해 먹으면 돼요? 회로 먹으면 되죠. 최악의 경우는. 그리고 배가 고파 절박하면 하게 돼 있어요. 맛은 없어도 되지만 굶어 죽진 않아.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안 배우면 그건 못 잡을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에서 요리를 해 먹는 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의 교육, 특히 내신 교육에서 이런 거죠. 안 배운 걸 내시는 분이 훌륭한 겁니다. 대신 엉뚱한 걸 내면 안 되지. 이렇게 연관된 거.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은 이겁니다. 안 배운 것도 이전에 배운 내용과 경험을 연결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움의 과정을 거쳐서 그 역량을 보여주는 것. 그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죠. 이건 회사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위나 며느리를 드릴 때도 당연히 저게 있죠. 저런 애를 뽑고 싶죠. 당연히 우리 애가 저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센 10번 푸는 짓을 그만둬야 됩니다. 센을 3번 이상 풀었다? 나는 바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센은 한 번 풀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신 천천히 풀고 배운 걸 적용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을 10번 한 시간만큼 하는 거. 그게 자기주도 학습의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학 와서 뭐 하냐? 그랬더니 서울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다음에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재료가 있으니 네가 알아서 구해서 요리도 네가 해 먹어. 이게 대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맨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요리조차도 안 해보고 간 애가 저걸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애가 대학에 적응 못하는 애들이 나타나고 적응 못하는 애들이 생기고 학점이 좋더라도 사회에 나가면, 회사에 나가면 모질이가 되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쓸데없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식으로 외워서 머릿속에만 넣어둘 걸 배울 이유는 하나도 없다. 찾아보면 되죠. 요즘은 8살짜리도 뭐 물어보면 뭐부터 꺼내요? 스마트폰 꺼내서 찾아서 나보다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뭐 학교, 학원, 엄마들끼리 모여서 심지어 스타벅스에서도 뭐가 화제예요? 개념 위주 학습을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개념은 활용을 전제로 이해해야 됩니다. 활용을 전제로. 근데 한국 사람한테 개념이란 건 뭐냐면 어디서 봤다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워낙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야, 너 누구 알아? 근데 20m를 사이에 두고 지나가다 한 번 본 거야. 그 정도만 아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할 때 활용을 전제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맹목적 암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오늘 삼각형을 배웠니? 네. 그러면 삼각형을 어디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삼각형은 세모예요. 이러고 끝나는 건 개념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용으로 공식을 암기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곱셈 공식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데 곱셈 공식은 외워서 문제는 풀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7살짜리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게 그 아이 인생에서 20%를 다운시키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곱셈의 원리를 모르는 애가 구구단을 암기해버리면 나중에 정작 초등학교 2학년 때 곱셈의 원리를 배울 때 재미가 없어지고 계산이 다 되니까. 그리고 걔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A 곱하기 B를 AB라고 쓴 거가 나올 때 수포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 문자를 왜 곱해요? 이러면서. 그 선행학습의 폐해는 거기에 있습니다. 얘를 왜 써먹고 어디다 써먹지도 모르는 채 외워버리는 거죠. 어디에 써먹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왜 배우는지까지를 알아야지 개념을 이해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자유학기제 교재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하를 배울 때 유클리드 기하학부터 왜 유클리드가 기하를 하게 됐는지부터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해 봐야 돼. 그래서 막꼭지각이나 이걸 막꼭지각만 알면 사실은 중학교의 기하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안 한 채 그냥 넘어가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학문은 초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대학교에서 배워야 할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걸 배우기 위해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웠고 이걸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이게 여기로 연결된다를 반드시 이해하고 배워야 됩니다. 왜 배우는지 모를 때 인간은 가장 뇌가 비활성화됩니다. 오늘 여기 왜 끌려왔는지 모르시고 오신 분이 있다 쳐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강의마저 재미없다. 그럼 다 자요. 그게 남자들 예비군 훈련이죠. 그냥 다 잡니다. 목적도 불변명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없고. 두 번째 단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저걸 좀 한자어를 써가지고 유식해 보이게 하는 말을 뭐라고 하죠? 개통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개통학습.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근본이 있어야 된다고 하듯이 지식도 뚝 떨어진 건 없어요. 반드시 근본이 있다. 그 다음이 공식이 없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식이 없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개념이 이해가 된 거예요.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는 공식으로 문제가 풀리면 개념을 알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공식을 안 써야지 개념으로 푼 거죠. 곱셈 공식의 문제는 전개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전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식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차수를 낮춰가면서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곱셈 공식을 띡 외워가지고 여기다 넣고 풀면 돼요. 근해 공식 알면 돼요. 근해 공식을 왜 쓰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애들이 개념 학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의 단계입니다. 국어에도 적용이 되죠. KBS에서 명경만리라는 프로그램,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서울대 수학과 1학년 아이들하고 수원에 있는 효원초등학교인가? 대치동 애들을 안 불러간 건 의도적인 것 같아요. 대치동 애들은 이미 다 배웠어. 막 선행 6년, 7년 하고 앉았으니. 그래서 얘네들은 미분을 절대 배워본 적이 없는 수원에 사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서울대 수학과 1학년, 그것도 수학과나 통계학과 1학년 애들하고 미분 문제 푸는 시합을 합니다. 둘이. 시합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누가 정확히 풀고 누가 빨리 푸냐야. 서울대생 둘 다 정확히는 풀었어요. 서울대 수학과 1학년 애들 15분 걸려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5분 걸립니다. 근데 쟤네들은 무슨 원리로 풀었냐면 면적을 구하는, 미분이 면적이거든요. 미적분이. 그 면적을 구하는 도형만 배워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풉니다. 도형을 적용해서. 근데 서울대 수학과 애들은 자기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운 미분의 모든 공식과 과정을 거쳐서 풀죠. 그래서 저희가 빽빽하고 우리 애기들은 뭐밖에 안 그려요? 그림만 그려서 딱 풉니다. 그림만 그려서. 그러니까 면적의 개념만 정확히 알면 고등학교에서 배울 미분과 적분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 면적은 뭐라고 하고 넘어가요? 가로 곱하기 세로 끝. 근데 가로 세로가 조금 삐뚤어지면 애가 어떻게 돼요? 멘붕에 빠지죠. 얘는 왜 삐뚤어졌어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줄 아는 애가 삼각형의 면적은 못 구해요. 반으로 자르면 되는데. 이게 왜 생겨요? 빨리 면적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을 나가야 되니까. 수원을 3개월 완성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도 6개월 걸려서 천천히 배우라고 해놓은 걸 중학생이 왜 그걸 3개월 완성을 왜 해야 되는데. 그건 완성이 아니죠. 그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머리를 비워둬야 돼요. 이게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개념을 아냐 모르냐의 사례. A, B는 4다. 이때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많아요. 선생님 암호를 왜 가르치세요? 이러죠. A 곱하기 B가 4라는 걸 이해를 못해. 곱셈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애는. 그래서 많은 수포자들이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포기합니다. 문자와 숫자는 같은 건데 그게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삼각형만 알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도형은 저걸로 응용이 다 됩니다. 모든 걸 저걸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삼각형을 그냥 휙 넘어갑니다. 삼각형하고 원만 알면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삼각형을 그렇게 갖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자, 이번에는 엄마들이 수학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한글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실. 대한민국에서 학교 교훈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성실.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성실하다의 의미가 뭘까요? 성실하다를 모르시는 분, 그러면 없어. 근데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딸한테 얘기합니다.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딸이 한 일주일을 살았는데 엄마가 막 패. 넌 불성실했대. 엄마가 얘기한 성실과 딸이 받아들인 성실이 다른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학력고사 수능 세대의 문제점이에요. 설명할 정도로 알지 못하고 설명해 본 경험이 없어.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적으로 치부하면 되고 다른 거야 그냥. 성실하다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각 결석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시키는 걸 잘한 걸 성실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한 걸 성실하다고도 하고
할 것만 골라서 잘하는 걸 성실하다고도 해요. 과연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 있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걸 성실하다고도 해. 엄마들이 얘기하죠. 넌 바보같이 그거 왜 했어? 너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리고 성실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하는 걸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다를 교과서에서 배운 순간 어디까지가 성실한 거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내가 어렵게 구글에 취업했는데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세요. 일주일 후에 잘려.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됩니다. 아, 당신이 얘기하는 성실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제가 생각한 거 요까지가 맞나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안 될 상황이면 조금씩 해봐야죠. 요만큼 해봤다가 괜찮아. 그럼 조금 더 해보고 조금 더 해보고. 그게 시행착오와 경험의 축적입니다. 성실하다는 건 지금 대학 입시에서 쓰이는 성실하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성실하다의 의미는 맨 아래 개념입니다. 우리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성실한 가장이 되라. 그러면 부인이 맛있는 고등어를 구워주면 일찍 들어오고 자기가 싫어하는 김치밖에 없으면 안 들어오고 이러면 불성실한 거죠. 성실하다는 건 보상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자기를 키워가는 거야. 그게 교육에서의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얘기하죠. 상 받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상이 있든 없든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보겠다. 근데 저거는 상도 안 되니 난 참여 안 해. 저건 소논문이 아니니까 안 해. 이런 건 사파한테 배운 거죠. 그런 사파한테 배운 걸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개념이란 건 써먹을 정도로 이해하지 않은 건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제목을 한번 본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 수원 이거 배웠니? 네. 아니요. 저는 그거 한번 봤어요. 제목은 한번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개념을 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선생님은 안다라고 하니까 아는 애들이 푸는 문제를 내요. 그리고 틀려. 그러면 엄마가 또 한 번 더, 또 가서 3개월 안성 한 번 더 돌리는데 100번을 돌려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애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애는 개념을 3번이나 봤는데 그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넌 바본가 봐. 그 청소년한테 14, 15살짜리한테 이 얘기를 내뱉는 순간 걔의 자존감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죠. 자, 2단계는 쟤를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푸는 겁니다. 몇 점 받았냐, 풀었냐, 맞았냐가 아니고요. 틀렸냐, 맞았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의미가 있는 거고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아니, 아는 걸 계속해.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매우 잘하는데 맨날 밥하는 연습만 해요. 어머님들 보고 그러고 살라고 하면 삶이 사라지겠어요, 그게? 애들 센 풀 줄 아는 애한테 왜 센을 3번, 4번 풀라고 하는데? 인간을 점점 무능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선택형 시험은 폐기돼야 되는 거죠. 개념을 사용하려는 의도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얘는 무슨 개념을 써먹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얘를 어떻게 풀지가 아니야. 어떻게 풀지는 뭐예요? 유형학습인 거죠. 문제풀이 요령을 배운 겁니다. 아, 여기에는 삼각형에 어떤 개념을 쓸 것이냐. 삼각형의 개념이 되게 많죠. 변의 모든 정삼각형,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 모든 각의 길이도 같아.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 정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 어디다가 이걸 써먹어야 되지?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 애들은 개념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유형을 절대 익히면 안 됩니다. 배열된 문제를 그래서 순서대로 풀어가는 게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이죠. 그리고 센을 숙제를 내주더라도, 그러니까
학원이든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더라도 아니면 엄마가 야, 샌도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하더라도 애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머님 1번, 3번은 같은 비슷한 문제니 숫자만 다르니까 하나만 풀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별로 필요도 없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요것만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개념을 배운 애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익히는 게 아니고 내가 분류하는 겁니다. 쫙 늘어져 있는 걸 놓고 이건 이거를 분류를 해야지. 그러니까 한 번 배울 때 뭐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고등학생이 6개월 걸리는 거면 중2는 얼마나 걸려야 돼요? 1년이 걸려야지 정상이에요. 안 풀리면 놓친 개념이 있는지 다시 개념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내가 함수를 분명히 개념 정리를 하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 그럼 선생님한테 묻기 이전에 다시 함수의 개념을 밑줄 치면서 봐야 됩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우리 어머님들이 다 읽었을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백범일지? 한 번은 다 보지 않았어요? 반응이 한 번 이상이다 이런 반응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백범일지를 읽은 거하고 똑같은 텍스트예요. 중3 때 읽은 거하고 고3 때 읽은 거랑 지금 읽은 게 다르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1년 전에 함수의 개념을 배웠을 때 놓치고 있는 게 다른 걸 하다가 내 삶에 때가 묻어서 안 보이던 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보다 보면 내가 적용할 새로운 개념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해봐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죠. 문제 푸는 유일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저렇게 풀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풀다가 3, 3은 8이 나와도 괜찮다를 하려고 A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얘네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도 A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성취평가제로. 등급제가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적인 요소죠. 3단계는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의. 뭐냐 하면 사람이 뭘 안다는 건 자기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전을 보고 읽는 건 아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재해석이 무지 중요한 개념인데 재해석은 뭐냐 하면 한번 실행을 해보고 나서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하면 가장 좋은 거죠. 이걸 대학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최고라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거에 또 그 거시기 뭐 이런 거 막 들어가면 안 되고 간단한 핵심적 키워드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처음에는 반 페이지로 설명하던 걸 다음에 5줄로 줄이고 한 줄로 줄이고 한 문장으로 줄이고 키워드 하나로 딱 설명할 때까지 얘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뇌에서 끊임없이 사고를 하겠죠. 그게 그 아이의 실력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간결하게 그리고 줄이는 과정이 바로 심화 과정입니다. 줄이는 과정이. 대부분의 수능을 다 맞았던 애거나 학교에서 1등을 했던 애거나 뭐 공신이라고 이름을 걸칠 만한 애들 대부분은 저런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저마다 다른 거야. 어떤 애는 써보고 되는 거고 어떤 애는 자꾸 반복해서 되는 거고 어떤 애는 누구한테 설명하면서 되는 거야. 자기만의 저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해보고 나선 반드시 재정립을 해야 되죠. 바둑을 두고 나면 바둑 프로 기사들 고수일수록 바둑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뭘 해봐요? 복기를 해보죠. 8급이 복기를 제일 안 해요. 빨리 때려치고 한 판 더 둬야 돼. 그게 선행학습입니다. 센 한 바퀴 돌리고 또 돌려야 돼.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한 번에서 막히면 그걸 복기해. 왜 틀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석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어. 그러면 내가 완벽히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됐다고 해도 돼요? 개념이 완성됐다고 해도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데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거를 중1이 중1 것까지를 다 하면 선행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1 것도 이게 안 되는 애가 자꾸 하면 아침 먹은 게 소화가 안 됐는데 계속 뭘 먹는 거죠. 소화불량. 제일 좋은 게 소화불량. 최악은 변비와 위암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석의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다른 이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그 실리콘밸리가 미국에서 잘 나가잖아요. 실리콘밸리가 꼭 하는 게 있대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제품 설명회를 제일 먼저 한답니다.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그래서 초등학생이 알아듣고 좋아하면 출시고 걔들이 못 알아들으면 다시 왜? 이건 절대 잘 팔릴 리가 없는 거야.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에게.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습니다. 바보에게 자기 이론을 설명할 수 없으면 그 이론은 완성된 게 아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동생에게, 엄마에게. 이제 중학교가 되니까 엄마들이 더 딸리는 거 맞잖아요? 엄마에게 설명해보고. 그거를 잘하는 게 이스라엘 애들이죠. 둘이 도서관에서 맨날 둘이 설명하고 떠드는 거잖아. 그게 하브루타, 요즘 유행하는. 설명해야 돼요. 떠들어야 됩니다. 위나 아래나 어른이나 애나. 남편한테 열받을 때가 있죠. 설명을 안 해주면. 그 일이 옳더라도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면 왜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게 또 다른 공부의 한 측면인 협업과 팀워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도 보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100점을 받았어도 혼자 공부한 100점보다 같이 공부한 100점에 대학들이 가치를 두는 게 그런 이유다.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교육학의 일반적 이론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에서 가로축이 범위죠, 범위. 어차피 이제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보면 모든 고등학생이 배우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고1, 고2, 고3을 배우잖아. 뭐 대학들이 대학교 과정 미리 배운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고1, 고2, 고3의 범위는 똑같아. 그 다음에 깊이가 있죠. 깊이. 그래서 깊이의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 하면 암흑기죠. 아무것도 안 한 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저런 애들은 어떤 상태죠? 아직 공부할 생각이 없는 애들입니다. 저희 막내가 그 선행학습의 피해자인데 재수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교육 관련한 일도 하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학원을 딥다 보내놨더니 학원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오면 패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이제부터 학원 안 다닌다 그러고 5년간 학원을 안 다니셨어요. 나는 1년이면 지겨워서 또 다닐 줄 알았는데 5년을 버티고 게임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뭐 하여튼 이런 것만 죽고 장창 읽어댔습니다. 그러더니 고3 때 자기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암흑기 이제 벗어난 거죠. 본인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전까지는 사실은 암흑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암기 단계입니다. 그게 뭐예요? 함수가 이런 거야. 그럼 머리로 외워. 함수는 1대1 대응이고 정의역과 치역이 있다. 외웠어. 암흑기죠. 그게 암기 단계입니다. 암기 단계. 그리고 걔보다 조금 넘어간 게 이해 단계야. 이해했냐 안 했냐는 아까 뭐로 가능하다?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냐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적용 단계인데 적용 단계는 뭐예요? 배운 내용을 재해석해서 써먹을 수 있냐입니다. 그러면 가장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최고봉은 저 적용하는 것까지입니다. 밑에 있는 융합은 아까 얘기한 그거죠.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다른 것도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융합이에요. 이거는 고등학생한테 원하지 않아요. 대학들이. 적용까지만 하면 되죠. 그럼 학교에서 애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어디까지만 잘하면 돼요? 수행평가. 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있는 걸로 해볼게요. 암흑기의 애들은 우리 막내처럼 오늘이 시험인지를 학교 가서 알아. 암흑기죠. 그래서 애가 너 오늘 왜 일찍 왔니? 시험이었어요.
그날 안 거죠. 미리 한 게 아니. 암기는 그런 거죠. 오지선다만 맞는 애. 시험 배운 범위 안에 있는 오지선다만 맞는 애. 그래서 저게 암기 수준의 지식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자꾸 오지선다 많이 본 학교를 후지다고 생각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했다는 건 서술형이죠. 서술형은 설명할 줄 알아야지 쓸 수 있습니다. 너 함수를 아는 대로 써봐. 정말 무시무시한 시험이죠. 함수를 아는 대로 설명해봐. 이게 서술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그거는 도대체 왜 배우고 여기서 그게 어떻게 쓰이는데. 이게 수행평가죠. 적용 단계가 수행평가입니다. 적용 단계가. 그러면 지식의 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지식의 범위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했냐. 그게 그 아이의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고3의 범위를 암흑기로 지나낸 지식이 빵인 거고 고3까지 과정을 암기 단계로 한 애는 1차원적인 수준이죠. 그런 애들이 1차원적인 대학을 가는 겁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대학, 이름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 대학은 고3의 범위까지를 적용까지 해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꾸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설명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시 시험의 주종이 수능에서 뭐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면접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면접은 뭐예요? 너 해본 거 설명해라잖아. 안 해본 놈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양을 이렇게 축적을 해가는데 저기에 보면은 범위가 중요하겠어요? 지식의 범위가 중요하겠어요? 깊이가 중요하겠어요? 깊이가 훨씬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지식의 깊이를 가져가는데 그림의 화살표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깊어지나요? 아니면 노란색처럼 삐뚤빼뚤하게 깊어지나요? 노란색처럼 깊어지죠. 그럼 아이가 어느 순간 뭔가를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막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하는 데는 발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축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진도도 안 나가지만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날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하나 습득해. 그러면 또 깊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많이 해본 애들이 이 지식의 깊이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적용 단계까지를 가본 애, 그런 아이가 제일 센 범위이죠. 그리고 저 지식의 깊이를 알게 되는 습득하는 기술을 한 번 경험해 본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경험을 해본 애가 뭐가 가능한 애인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애인 겁니다. 그런 애한테 너 내가 한 개도 안 가르쳐줬지만 내일까지 이거 해볼래? 그러면 그런 애는 절대 안 좁니다. 근데 뭐 일반고 1등하고 뭐 자사고 1등 했던 애들이 교수님이 첫날 레포트 내라고 얘기합니다. 교수님, 폰트는 10으로 하나요? 서술형으로 꼭 써야 되나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택형을 푼 거 이외에는. 이게 지식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거를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려면 일정 기간은 계속 그걸 가지고 묵혀야 돼. 그 묵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탐구 연구라고 합니다. 에디슨이 얘기했죠.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하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답을 해요? 저는 전구가 절대 발명되지 않은 수천 번의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래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마지막 방법을 찾아낸 게 전구를 발명한 거죠. 문제 자꾸 틀리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내가 틀릴 방법을 찾아낼 길이 없어. 그럼 그 문제가 맞는 겁니다. 처음 했는데 그게 재수 좋아서 맞아? 점쟁이거나 난 천재거나. 민간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틀려보는 걸 해야 됩니다. 한 방에 됐다?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맨날 30번 문제 틀리던 애가 30번 문제를 맞추면 의심해야 됩니다. 너 찍었지? 찍었지? 그래야지 그 문제를 또 합니다. 대부분의 배우는 자들은 찍어서 맞춰놓고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자기는 걸 알았다고 넘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괜찮은 표현이고요. 여기에서 지식의 깊이를 나타내는 세로축이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블룸의 텍소노미라고 하는 교육학의 아주 기본적 개념입니다. 학문의 깊이를 알아려고 할 때 제목을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걔를 융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교육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지상 명제 하나 때문에 우리 애가 혹시라도 깊어질까 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저도 어느 강의에서 봤는데 최재천 교수라고 그 이대 교수님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자, 한우물을 파려면 어떻게 파야 될까요? 이 좁은 범위에 하나만 파야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넓은 범위를 파야 될까요? 한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은 범위를 파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점점 깊어져서 팔 수 있지. 1cm짜리를 깊이 파는 순간 2m 이상을 팔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시기는 이런 시기고 어떤 지식이 어디에 연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요 지식만 쓰일 거다라는 그 나의 알량한 지식의 범위를 반전하는 거, 그게 탐구입니다.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되겠네? 얘는 쉬었다가 다시 풀어봐야지. 이런 걸 해보는 게 뭐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의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걸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적인 걸 넘어가서 이제 환경의 문제로 가볼게요. 이거는 개인의 환경입니다. 우리 애들이 저는 정말 불쌍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저희 때는 학원도 없었고 과외 금지였으니 학원도 다닐 수도 없었고 참고서도 변변치 않았으나 되게 교육 환경으로는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으니까 지들끼리 서로 저 옛날에 공부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문제 만들어 갖고 내가지고 질문하는 거야. 풀어볼 문제가 없으니. 그런 거 내보고 할 놈은 더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뭐 그거 못했다고 울지도 않고. 왜? 우리 부모 세대는 저보다 무식한 세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의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가 너무 잘나신 거야. 대한민국 최초로 대학을 다 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봤더니 됐다라고 하는 알량한 경험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교육의 출발입니다. 신기한 한글나라가 그 대학 진학률 30%를 넘긴 최초의 386 세대들이 만든 거예요. 지들이 공부한 방식을 애들한테 강요한 거죠. 한글을 왜 3살에 알아야 되는데. 핀란드에서는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죠. 핀란드에서는 7살 이전에 문자를 가리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죠. 인간은 양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으로 10세가 되기 전까지는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읽고 이해하는 능력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모는 과학적 이론이 없었어도 책을 읽어주는 거고 핀란드는 글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뭘 만든 거예요? 신기한 한글나라를 만든 거죠. 신기한 한글. 그리고 엄마들이 편해. 그때 이제 386 세대 90년대 학번들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한글을 알면 내 삶이 편해요. 애 교육보다 일단 내가 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엄마들은. 그래서 한글을 3살 때 떼면 반드시 전집 시리즈를 사준 다음에 너가 알아서 읽어야.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애한테 강제로 시킨 거죠. 이것도 일종의 저는 아동학대라고 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것도 약간 어려운 건데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엄청난 연구를 합니다. 미국은 교육에서 뭐가 문제죠? 하버드나 메이저 다니는 애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그냥 4년제 대학을 나오는 보통의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안 하거나,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정말 엘리트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애를 빼고는 제대로 공부하는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 하면, 그냥 주립대 정도 4년제 대학을 많은 사람이 졸업을 해야지 미국의 노동 인력이 고급화된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할까, 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한 인간이 공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학교나 교실의 환경, 가정 환경 굉장히 중요하고, 학습에 대한 마음가짐 중요하고,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성 중요하죠. 친구하고 소통하는 거, 의지 중요하고, 공부 방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행위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의 학부모들은 본인의 경험상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크냐 하면, 의지와 전략에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 못 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야. 너무나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스트레스가 없어, 적어도. 저 왼수가 문제야, 이러고 결론이 나니까. 그래서 모든 결론은 의지의 문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방법의 문제야. 그래서 무슨 방법 설명회만 하면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하버드 졸업생의 공부 방법, 그거 우리 애가 따라하다 죽을지 몰라요. 그건 걔한테 맞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학습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사고방식.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각오를 하고 한다면 할 수 있어. 자기 자신감이죠. 자기 존재감, 자기 존중감. 근데 한국의 교육은, 특히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지배하는 이 한국의 교육은 아이의 자존감을 깎는 게 동기야. 처음 학원 가면 뭐 하죠? 테스트 하죠. 도저히 애가 풀 수 없는 문제로 쫙 도배한 다음에, 어머님 30점이네요. 도대체 뭘 시키신 거예요? 무조건 등록하세요. 또 쫄아가지고 다 등록합니다. 쫄아가지고. 그건 걔가 풀 수 없는 문제고 풀 필요가 없는 문제야.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 엄마들이 돈 내고 집에 와가지고 애를 잡죠. 넌 3번을 해놓고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만약에 어머님이, 남편이 와가지고 밥을 도대체 얼마를 했길래 이 모양이냐. 완전히 하고 싶은 공부도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표. 숫자로 된 성적표 안 줘야 돼요. 그게 나를 표현해주지 않는데. 그게 우리 애들을 항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일단은 저게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적어도 중학생한테는, 혹시 전교 꼴찌 오셨어요? 뭐 바쁘신가 봐요. 전교 꼴찌도 걔는 아직 서울대 갈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5년이 남았고 6년이 남았고 4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앞으로 할 게 훨씬 많은데,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풀어가냐가 있지만 너는 해낼 수 있다라고 걔한테 그 자존감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야. 그게 서야지. 근데 그걸 세우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뭐냐면 학교와 교실의 환경. 근데 한국은 저게 확장돼 있죠. 사교육 환경까지 확장돼 있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넌 안 돼, 넌 안 돼라고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특목고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중학생이 특목고 가는 게 개 인생을 결정하지도 않고 중학생의 서열을 매기는 것도 아닌데, 중학생들 대부분 얘기 첫 번째 듣는 자기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그 성적에 과고 안 돼요야. 그 성적에 외고 못 가요야. 왜 가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멀쩡히 올A 받은 애도 뭐라 그래 생각해요?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와 교실과 학원의 환경을, 아이를 중학교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고양시켜주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좋은 겁니다. 2배, 3배로 확대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늘어나겠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가, 나도 해보면 된다. 이런 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가 본인의 의지,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의지를 다져야 돼. 아, 나도 할 수 있다니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애가 의지를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다이어트에 적용해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체중 조절하고 식이요법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냥 살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 가훈은 먹다 죽자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게 가정 환경이야. 그리고 아들이라는 놈이 하는 말이 엄마가 그걸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러고 있어요. 그 환경에서 의지를 다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게 개인이 영향을 받는 환경의 문제인 겁니다.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환경에서 가장 암적 존재가 누구예요? 엄마죠. 가능하면 아이하고 공부 대화를 안 하셔야 됩니다. 대화는 아빠한테 양보하세요. 아빠는 아이랑 대화할 때 뭐 얘기하냐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긍정적인 면을 먼저 봅니다. 엄마는 너무 디테일해. 오래 사는 거야. 결혼 20년 차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걔의 안 된 거, 못 된 것만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건강 얘기, 먹는 얘기만 하시고 공부 얘기를 6개월만 끊어보세요. 애가 확 바뀝니다. 예를 들면 민사고 간 애들이 처음에는 공부 못했다가도 3년 뒤에 똘똘해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도 엄마를 안 봐서예요. 자, 본인의 의지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야, 살 빼. 이건 잔소리입니다. 당신 그 몸매는 건강에 안 좋으니 성인병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 나와 아침에 운동합시다. 이거는 살 빼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지만 나한테 자극을 줍니다. 숙제했니? 시험 공부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고 간접적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제가 어떤 엄마한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처갓집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로 뭐가 달라지는지를 고민을 해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지가 생기고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만 안 되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뭐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다 단체 카톡 날려야 돼요. 나 오늘부터 하니 6시 이후에 치맥 금지. 내가 혹시 먹으면 날 패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빠들 담배 끊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 지금부터 담배 피면 너한테 걸리면 벌금 5만 원씩 낼게. 이걸 해야지.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감시를 해주는 것도 그런 환경에 자기를 몰아넣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공부 방법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거 그거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세 가지가 6개월 이상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학습 행동이죠. 학원 못 알아들어도 가야 되고 학교 수업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난 저 선생님이 너무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왜? 그 선생님하고 나는 결혼할 거 아니거든. 1년 수업 들으면 헤어질 거거든. 저 선생님 입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거하고 내가 수업 안 듣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선생님 눈꼬리가 이상해서 보기 싫어.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 해야 되는 거고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공부는 하라 그러고 애들 너무 끼고 키워가지고 과외가 왜 위험하냐? 본인한테 딱 맞는 선생만 고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놈 공부하기 싫은 놈은 누구만 골라요? 이쁜 여선생. 맨날 휴강이야. 피자 먹는 시간이 더 많아. 근데 어떤 헤라클레스 같은 남자 선생은 맨날 잘려요. 맨날 수학 시간에 틀렸대. 그럼 걔가 무섭게 숙제 검사한 거예요. 그게 저런 것들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지 뭐의 변화가 와요? 체중계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한번 경험한 애는 뭐가 확 올라가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저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심화학습의 기술이 되는 거고 자기주도 학습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방법은 아주 기능적 방법들 소개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국영수 위주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첫 출발입니다. 결정은 꼭 자기가. 고등학교 어디 가냐의 문제도 정보를 준 다음에 애 보고 결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입시 요강을 읽으면서 국어 비문학 실력이 높아져요. 수능 국어를 잘하게 돼 있고 설명물을 잘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센 푸느라고 그거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문제를 풀어. 그럼 애는 바보 상태로 시간만 더 쓰는 거죠. 모집 요강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어디가 좋을지 결정하는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게 아이의 인문학적 소양과 국어 실력을 높이는 간접적 방법인 건데 다 자르고 있는 거죠. 학원 설명에서 백날 듣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수능 위주는 국영수 위주는 수능이 결정하죠. 수능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특목 입시는 엄마가 결정하죠. 왜 애들이 국영수 위주로 하냐면 수능 과목이 국영수니까. 그 다음에 왜 애들이 특목을 가야 돼요? 엄마가 가래니까. 학원 수업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학교별 내신 대비반. 이거 딱 하면은 누가 결정해요? 학교 선생님이 뭐 내겠다 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다 그거야. 그 제대로 된 학교 선생님은 시험 범위를 안 가르쳐줘요. 적어도 이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가 그거라도 더 볼 거 아니야.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볼 줄 아는 거. 그게 비교과인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필요해서 공부한 거. 그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계산기 당연히 써야 되고요. 뭐 학원도 저는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거 골라서 가야 된다는 거지. 뭐 통으로 다 하고 시험 공부하는 것만 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자, 개념은 내가 재정의 하는 것만 개념 학습이고요. 나머진 다 활용이잖아요. 선생님한테 몰라서 물어봐. 질문하는 거 활용이죠. 당연히 질문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의하고 참고해야 되죠. 참고서 봐야 되고 위키피디아도 봐야 되고 인터넷도 뒤져서 봐야 되고 책도 읽어야죠. 참고 문헌 봐야 됩니다. 근데 오로지 시험에 나올 거 프린트 10장 받아서 그것만 외우고 앉아있으면 우리 애는 삼류대학 이상 갈 생각이 없는 애인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너무 쉽게 배워지는 건 독입니다. 어렵게 배운 게 남는 거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개념을 수정하고 확장해 가는 거. 그게 결론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애들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부터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배웠던 것부터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죠. 이런 학습이 아까 얘기했지만 계통학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완성도는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완성이 됐구나. 그걸 미리 상정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걸 확인하려고 시험 보는 건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판단의 보조기구로 자가 테스트, 자기가 테스트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남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오늘 함수를 배웠으니 함수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걸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시험은 도움이 되지만 학원 끌려가서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하는 시험은 도움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복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거를 오답 노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설명해보기, 토론해보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중학생은 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사교육에도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셔야 됩니다. 사교육 끊기 어렵죠?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마약보다 끊기 힘든 게 사교육입니다. 끊고 3일이 지나면 엄마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혹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주일 지나면 애 손도 떨려요. 본인은 일주일은 좋았는데 내신 떨어지면 엄마한테 혼날 게 걱정되는 거야. 떨어져도 됩니다. 우리가 남편이 담배 끊을 때 조금 잔소리 한다고 또 펴. 왜냐면 이거 담배 끊으면 근다음 증세 때문에 잔소리 합니다. 야,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또 펴. 이래서 남편의 금연을 막을 것이냐. 똑같은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자기주도 하지 않으면 애기들이 하기 어렵다. 하여튼 결론은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되게 현명하게 잘할 거로 보입니다. 길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